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재학 중인 20학번 문기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유튜버 및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써주신 양경복 담당관님 그리고 경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관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탄핵반대 저희가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탄핵반대 시국선언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한성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보자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이 투입되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한 충격과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공개된 대통령 담화문과 체포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이유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과 같은 행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으며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선관위의 보안성에 대해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헌정 파괴적 탄핵 남발을 규탄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178회의 탄핵 집회와 현재까지 29회의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하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민색을 책임지라며 끊임없이 정부를 규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그리고 경찰의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심해가세전 사업의 대부분을 삭감하며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15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간첩법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기밀을 훔쳐가도 마땅히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야당은 양곡법, 진관법, 노란법 등의 악법들을 입법 시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입법은 23,000여 건에 달합니다. 22대는 8,000개가 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입법 폭주이며 국정을 마비시키고도 남는 입법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야당이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을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를 주도했으며 관할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절차와 법을 무시한 체포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행위가 있었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있었으며 공수처법 제31조를 무시하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 제84조에서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체포 시도이며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55 경비단에게 허위로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공지했고 이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한 후 추가 출입 승인 필요 공문조차도 허위 해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절차와 법치를 무시한 불법적인 수사와 체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마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체포 시도를 하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규탄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여러 차례 통보받고 보안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자 부정채용 1,200건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 후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보안점검을 받겠다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선관위가 정해놓은 점검 시간과 기간으로 인해 국정원이 방해를 받아 실제로 점검을 한 장비는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5%의 점검 결과에서도 많은 보안적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이 가상의 유권자를 생성하여
투표 사실 자체를 조작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아무 취약 사례가 90개 발견되었다. 악성 멜로 내부 조력자 없이 유권자 위조가 가능하다. 이토록 부실한 선거 관리가 5%의 점검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보안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 결과 조작이 반드시 발생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어도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빳빳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절단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투표지, 정식 무대가 아닌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어 선거 무효 소송 및 재검토를 요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9조에 따라 6개월 만에 끝나야 할 소송을 2년 2개월 동안 재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입증되지 않아 총선 무효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출생 연도만 기재된 명부를 선관위가 제시했기 때문에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투표자 수 재검증을 요청했지만 현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외에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재검증 및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부정선거 소송 대리 변호사, 선관위 투표 관리관 사무원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을 통해 외국인 국적을 가진 개표 사무원이 채용될 수 없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은평구에만 한 명의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명의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 등의 투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이에 철저한 선관위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또한 헌재 공정하고 철저한 심판을 촉구합니다.